2014년 새해부터 극장가에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역풍인데요. 네, 지난해에는 변호인, 용의자 등 남자 배우들의 활약이 상당히 두드러졌다면요. 올해에는 한지민 씨 주연의 플랜맨, 하지원 씨 주연의 조선미녀 삼총사, 또 신은경 씨 주연의 수상한 그녀, 그리고 또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한혜진 씨까지 아주 전면에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네. 제가 그 행복한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조선의 대표 미녀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부러우시죠? 완전 부럽습니다. 네. 잠시 후에 그 현장 공개해드립니다. 네, 영화 좋다의 또 대표 미녀 유지원 씨와 또 조선미녀 삼총사와의 이 미녀의 만남들, 정말 기대되는데요? 정말 미녀들의 수다였어요. 네, 빨리 시작해볼까요? 네, 영화를 고르는 탁월한 시선. 영화가 좋다! 대한민국 20, 30대의 첫 키스는 평균 18세. 나 33세. 연애가 뭐예요? 33년 모태솔로, 그리고 남자 좋아하나 봐요? 태어날 때부터 연애가 제일 쉬웠다는 연애 고수. 지금 내가 좀 갖자. 너랑 아빠랑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너 이젠 친구 아빠까지 유혹합니다. 당장 못 나가! 자신과는 너무 다른 친구를 보며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남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연애 세포를 깨운 이 남자. 연애 초보의 유쾌한 솔로 탈출기를 그린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사상 최초 3D로 제작해 독특한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통통 튀는 매력의 황우스레가 이번엔 새로운 로코퀸의 자리에 야심차게 도전합니다. 한편 유혹하되 네가 먼저 유혹했다는 느낌이 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친구에게 성공률 100% 연애 기술 전수받은 그녀. 과연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반드시 사랑하고픈 한 번도 안 해본 여자입니다. My memoirs. 한때 전설이었던 깽단 출신 이 남자. 그는 조직을 배신한 전직 보스. 경찰의 보호 없인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처량한 신세인데요. 90 days. Kids. 예쁘장한 얼굴로 동네 오빠들 깨나 울린 그의 딸. 건드렸다 하면 헐크로 변신. 부전자전이라고 오직 사고 칠 때만 천재성 발휘하는 사고뭉치 아들까지. 그의 아내라고 뭐 다를까요? 심기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통 크게 한방. 액션 영화의 거장 릭 베송 감독. 그가 기획부터 연출까지 맡을 만큼 남다른 애정을 쏟았는데요. 대부로 카리스마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로버트 드니로. 원조 캐노먼으로 요염하고도 섹시한 액션을 보여준 미셸 파이퍼. 그리고 맨인 블랙에서 윌 스미스와 찰떡 호흡을 보여준 토미 리 존슨까지. 시상식을 방불케 할 만큼 화려한 캐스팅으로 세계적인 팬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배신한 보스를 처단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온 조직원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패밀리들이 아니죠. 거침없는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째 분이 좀 풀리셨나요? Special.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위험한 패밀리입니다. 2014년 새해 스크린을 가득 채운 웃음 가득한 이번 주 초이스 팸플릿. 그중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영화 수상한 그녀입니다. 8차선으로 뛰어든 도로의 무법자. 떠난 애인은 못 잡아도 내 버스만은 기필코 보내지 않을겨. 오늘 드레스 코드가 뭐야 이거는? 시방 나한테 시부랑거렸냐? 오밤중에 뭔 시커먼 걸 뒤집어 쓰고 확 그냥 그렇게 남의 속사정 들추다간 됐구만. 에휴, 나이답지 않은 걸쭉한 입담과 뽀글머리. 여자의 출신이 궁금해지는 가운데 자신의 비주얼에 크게 놀랐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아역으로 시작해 신들린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충무로의 기대주로 손꼽히는 배우 심은경. 강령하시옵소서. 이번 영화는 그녀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더 이상 어린 심은경이 아닌 20살 성인의 심은경으로 돌아와서 공개하는 첫 작품입니다. 성인 연기자로서의 도약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심은경. 이에 놀란 감독은 너는 인간이 아니라 연기 로봇이다. 그녀의 연기를 극찬한 감독 역시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묵직한 울림을 선사한 황동혁 감독의 첫 코미디 도전으로 전 세대를 사로잡겠다며 대세 배우들을 통 크게 캐스팅했는데요. 배우들만으로도 두근거리는 2014년 첫 신상 코미디. 지금
그 정체를 확인해 보실까요? 뒤태가 고와, 앞태는 더 고와. 꼬마 머슴을 평생 아가씨 바라기로 만든 그녀. 아직 칠순잔치도 못해 니 우아래도 없이 어디다 대고 옮기는 것이야. 70이 넘어 도끼가 옵션인 틀니 장착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독소리요, 했다 하면 싸움질인 오말순. 말리는 머슴 박씨, 속 터지는 것도 모르고 결국 박 터지게 하는 그녀는 생선 조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일러줘야 알아먹겠냐. 생선조림 비법을 전수하며 며느리 심장 졸입니다. 따라 만들려고 엄마가 이 고생하면서 사는 줄 알아? 너는 왜 아침부터 애 기는 죽이고 그러냐. 사사건건 간섭으로 기죽이는 통에 결국 들어 눕고야 마는 며느리.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 저승보다 무서운 곳이 시월드라 했던가. 아가씨. 며느리 반응에 충격받고 시설도 좋지, 먹을 것도 잘 나오지. 할머니 같은 노인들 지내기는 더 편하대. 금쪽같이 여겼던 가족들이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허탈함으로 길을 걷다 오드리 헵번 얼굴을 보고 들어선 사진관. 밖에 있는 사진이 그 시기 오드리 헵번 맞는가? 예. 내가 본 배우 중에는 제일로 이뻤어. 젊었을 때는 오드리 헵번 못지않게 고우셨겠는데요. 사진사의 립 서비스를 받으며 수십 년 만에 하는 화장에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는데요.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아니야! 거짓말처럼 50년이 젊어진 오말순. 이게 꿈이냐, 뽀샵이냐. 사진관의 기술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녀. 영문은 알 수 없지만 이대로 늙어 죽기에는 너무 원통하고 불쌍해 보인게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신 거요. 할매 전매 특허인 헤어스타일부터 바꾸고 자식 키우며 아등바등 사느라 여자로서 포기하고 살았던 것들을 만끽합니다. 돌아온 이 청춘이 신의 선물이면 어떻고 또 꿈이면 어떠랴. 이쁜 강아지. 고추 한번 따먹어 볼까? 아이고 만나네.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기분을 안고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박신의 집. 야, 새로 하숙 들어오네 야. 근데 이름이 뭐니? 오두리. 우들이? 우리 아가씨가 제일 좋아하던 배우가 우들이 헵번인데. 둘이요. 오두리. 그러면 박 씨도 못 알아보는 그녀의 변신. 오두리가 됐다고 그 취향이 어디 가나요? 뭐하러 근들근 할망구. 보기만 해도 이가 갈리는 원수를 보고 튀어나오려는 성질을 참으려 마이크를 집어드는데 늪처럼 빠져드는 그녀의 노래에 홀려버린 사람들. 그 무리 중에 손자를 발견하곤 신데렐라 마냥 도망치는데요. 홀딱 파는 남자들이 뒤늦게 쫓아나가지만 이럴 땐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 처음이었어요. 아까 그런 느낌. 가만. 이건 이놈 하레비가 나보고 처음 했던 말인데.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안에 나랑 같이. 네 할매 있다? 절대 안 돼. 아이고 진짜. 솔직히 우리 같은 밴드에서 노래하시긴 아까우세요. 노래? 그렇게 금쪽 같은 손자의 밴드도 살리고 왕년의 가수의 꿈을 되살리기 위해 밴드에 들어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양산 퍼포먼스까지 곁들이며 홍대 여신이 된 그녀.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나문희와 심은경. 반세기의 연령차를 뛰어넘는 싱크로율을 자랑하는데요. 야, 넌 아무리 영화 로맨틱 헤븐으로 18살의 최연소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심은경과 개박. 영화 열혈남아로 66이란 나이에 최고령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나문희. 마치 평행이론처럼 닮은 행보를 보이고 있죠. 나도 한번 그렇게 20살이 돼가지고 정말 나 마음껏 이렇게 뛰어놀고 싶었는데. 세대를 대표하는 두 연기파 배우의 이번 만남이 영화계에 또 다른 명콤비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한편 노래를 부르고 호련히 사라진 그녀를 쫓아 뒷북치는 이 남자. 또다시 그녀를 놓치고 말았는데 나를 찾나? 너 뭐하는 놈인데 발장난 마냥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는 것이요? 거친 입담에 실망할 법도 한데 완전 특이해. 됐고 좋게 얘기할 때 가던 길 가시오. 인연. 고등어 한 마리에 제압당해 말 한마디 못하는 그는 음악방송국 PD. 실력 있는 가수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수차례 오디션을 보던 중
그녀의 노래를 듣고 첫눈에 반했던 것이요. 덕분에 방송까지 타게 됐는데 이제 마음까지 타게 된 오두리. 씨는 남자친구 있어요?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요? 남자는 그저 처자식 암 굶기고 밤일만 잘하면은 그리고 사라진 아가씨 때문에 속타는 또 한 사람. 낯선 여자에게서 내 아가씨의 냄새가 난다. 말순과 같은 양산을 보고 수상함을 느낀 박 씨는 그녀의 짐을 뒤지다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가 선물한 아가씨의 틀니. 상황 파악 못하고 콧노래 절로 나오는 그녀지만 백구야, 집에 아무도 없냐? 이내 70년 세월로 다져진 촉이 수상한 기류를 포착합니다. 박 씨만 아니었음 완벽했을 그녀의 회춘 프로젝트. 이대로 70대로 돌아갈 것인가? 제2의 삶을 살 것인가? 나도 젊어지는 수밖에 없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빛나는 순간. 당신의 청춘은 어땠나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요? 영화 수상한 그녀입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한국 영화 사상 첫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열었던 2001년. 영화 친구의 흥행 후 건달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쏟아지며 일명 조폭영화 전성기라 불리던 그때 그 시절. 우리는 팍팍한 일상의 뒷길에서 주먹이 아닌 뜨거운 감성으로 관객의 마음을 때린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누구냐 너? 강인한 남자와 악마적인 캐릭터를 넘나들며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최민식 영화 인생에 잊지 못할 감성 멜로 한 편이 있습니다. 애인을 떠나보낸 듯한 애잔한 그런 마음이 들지. 중년의 남자를 온몸으로 울게 만든 사람. 오늘은 하얀 난초란 뜻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순백으로 물들인 그녀를 불러봅니다. 아저씨 안 할 거면 일어나세요. 큰 소리 칠 곳이라곤 동네 오락실, 세상에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인 삼류 건달 이강재. 모질지 못한 성격 탓에 수금 한 번을 제대로 못해 되레 당하기 일수인 그는 짐승 뱃속에서 태어나 네 발로 기어다녀도 너처럼은 안 살 거다. 보스가 된 친구에게조차 사람 취급 못 받는 굴욕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보스가 상대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고 이성을 잃은 보스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강재. 그 일로 밑바닥 삶인 강재는 아직 추락할 곳이 더 남아있음을 알게 되죠. 어떡하죠? 다음 날 보스는 그의 인생을 담보로 거래를 제안하고 나 너한테 무릎 꿇었다. 너 소원이 배 한 척 살 돈 만들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조건으로 내민 배 한 척. 그 소원이 강재가 굴욕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을까요? 배 한 척에 10년이면 괜찮은 거야. 결심을 재차 확인하는 순간 누군가가 찾아오고 이강재 씨 맞죠? 경찰의 방문에 지레 겁먹은 그에게 강백란 씨가 부인 맞으시죠? 뜻밖에도 낯선 이름 하나가 날아오고 어제 사망했습니다. 모른다 부정하려던 순간 문득 그의 기억을 건드리는 한 여자. 1년 전 중국에서 건너온 여인 강백란. 중국 발음으로 파이란이라 불리는 그녀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他们去加拿大已经1年多了，这里无亲无故是没办法过下去的。 희망 안고 온 곳에서 만난 절망감. 어디로 가야 할까 막막함으로 걷던 길에서 희망이란 이름의 직업 속에서가 발길을 붙듭니다. 조그만해? 그래. 한국 체류를 위해 위장 결혼을 제안받고 그렇게 서로 필요에 의해 만나게 된 강재와 파이란. 뭐야 이거? 아까 조그만 기집애 걸어줘. 마누라라고 벌써 또 챙겨?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그녀에게 남겨진 건 스카프와 사진 한 장.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부부가 되고 서로 모르는 타인으로 살아갈 두 사람이었지만 일 열심히 해라. 농땡이 까지 말고. 아줌마 얘 꿰부리면 빡빡 굴려버려 그냥. 에이, 그건 뭐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그 인연 덕에 파이란은 새로운 내일을 꿈꿉니다. 봄에 대한 기대감으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듯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 그녀는 행복했고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 그녀가 맞이할 봄날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자신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강제를 떠올리고 이곳 세상과 이어준 소중한 인연이자 유일한 가족으로 그녀 마음에 새겨지는데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에 마음을 담으며 행복한 파이란. 하지만 불행이란 놈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 불쑥 찾아와 삶을 흔들고. 點解你成日都笑住嘅？你知唔知道？其實我呢家係好驚。 두려운 마음에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제가 있는 곳이었죠. 나를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 설렘과 떨림으로 잔뜩 긴장한 그녀. 제가 누군지 아세요? 강백란이에요.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고 들어서려는 순간 불법 비디오 판매로 경찰에 잡혀가는 강제. 그녀를 알아챌 순간조차 없는 찰나에 스쳐 지나침이 그녀가 그리워했던 강제와의 첫 만남이자 그가 영원히 놓쳐버린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如果你赢了，我就把我自己送给你。 관능적인 매력과 연기력으로 홍콩을 대표하는 배우 장백지. 그녀의 20대 초반 해맑고 청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파이란은 한국 감성 멜로의 수작으로 손꼽히는데요. 유독 한국 영화 흥행작이 많았던 2001년. 쟁쟁한 작품들 속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할 뿐 아니라 파사모 회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열혈 어떤 매니아들이 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행운이고 복받은 거고. 영화는 열혈 팬들을 탄생시켰고 이에 감동한 배우와 감독은 팬들과 함께 이야기를 꽃피웠으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상영회를 열어 파이란을 추억하는데요. 이렇게 영화 한 편이 주는 감동과 여운은 길고도 진했습니다. 캄캄한 기억 속 그녀를 떠올려보지만 그럴수록 새하얘지는 머릿속. 교도소에 가기 전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러 가는 여정에서 건네받은 편지 한 통. 강재 씨가 결혼을 취소했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강재 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친절이라는 낯선 표현이 부끄러워서일까요? 괜스레 웃음이 나는 강재. 하지만 안녕이란 말조차 건넬 수 없는 만남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저를 봐주러 오셨군요.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감정들로 그는 지금 두렵습니다. 그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후회였고 그녀를 일찍 알아봐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 강재 씨 좋아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죽는다는 건 괜찮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강재 씨 안녕. 그에게 구원과도 같은 그녀의 사랑. 뒤늦은 깨달음이 그의 가슴을 때립니다. 사랑이 척박한 현실까지 바꿔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단함을 잊게 한 웃음이었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이었죠. 누군가에게 당신은 그런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릴지 모릅니다. 아, 저거 너무 슬프다. 아빠가 불난 집에 자식 구하러 갔다가 못 나왔대잖아. 야, 가족이 다 그런 거야. 어? 위험에 빠지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지켜주는 게 가족인 거야. 너무 슬프다. 왜? 똥 먹다 걸렸어? 아이고, 좀 천천히 좀 먹지 좀. 에이구. 아, 숨 안 쉬어져? 야, 너 인공호흡 했다. 인공호흡 봐봐. 인공호흡. 물불 어디다 갖다 대? 널 지켜야 하니까. 뭘 지켜? 너나 지켜. 가족을 지킨다면 무엇인들 못하리까? 좀비와 맞짱뜨러 갔다 온 군대 또 간 아빠 월드워 제트. 화려한 전적에 맨날 쫓기다 끝난 아빠의 누명먹기 프로젝트 런닝맨. 과거 있는 아빠의 가족 지키기. 국가대표급 정부 요원 아빠 대 국가대표급 잡밤 아빠. That we can do.
아침부터 양복 대신 앞치마 두른 가정적인 아빠. 먼저 월드워 Z입니다. Like that with your old job? I quit my old job so I can be with you. Is make pancakes in the morning. 전업주부로 직종 변경한 아빠 덕에 등교 에스코트까지 풀코스 받으려는데 막혀. 아이 꽉 막혀. 어머 어떡해. 어떡할 길 없이 뺑소니 치고 도망가도 잡을 길 없어. 기막힌데. 어머. 이건 백미러 문제가 아니라 경찰까지 막 밀어가니 뭔가 큰일 일어난 건 분명한데 이럴 때 필요한 건 36개 주랭랑. 아무리 급해도 안전끈은 생명끈. 어떡해. 저 괜찮겠지? 여튼 도대체 이 난리 북새통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사람이 사람을 공격한다? 좀비다. 삽시간에 불어나는 좀비들 틈에서 의문의 탈취법으로 벗어난 가족. Where are you? All right, we'll try to get a helicopter to you. This is not for old time's sake, my friend. I'll need you. 주인공은 이래저래 죽으란 법 없어도 막을 수 없는 건 하늘에서 좀비가 내려와요. 어찌됐든 이 좀비들을 뚫고 옥상까지 가야 헬기를 탈 수 있는 거잖아. I'm scared. Connie, there's a helicopter waiting for us on the roof. 헬리콥터 오기 전에 좀비부터 반갑다고 들이대는 통에 가족부터 앞세고 올라가는데 그때 위에서 덮치는 좀비의 허그 세레모니. 좀비 피가 입에 튀었어. 어떡해. 그럼 좀비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족 위에서 그가 한 결정은 죽으려고? 이것도 주인공의 혜택? I got it in my mouth. You're okay. You're okay. 여튼 이젠 이들의 가족은 안전해진 걸까요? 아빠가 버젓이 누워있어도 모르쇠 밟고 지나가는 까칠아들. 근데 잘생겨서 용서되지. 네가 뭐 간첩이냐? 그렇게 지하에서 나가는 면 새벽에 가 새벽에. 오 까칠. 나름 정비사로 열심히 사는 아빠를 왜 무시하나 싶었는데 창문이 잠겼네. 딸깍 한 번에 철컥 열리는 문. 차정 절도에다가 그것도 외제차만 딱 골라가지고선. 듣고 보니 절도 전적 기술이 화려한 거지. 그래서 인간 만들려고 목사님의 밀착 관리 들어가 주신 거고. 조칙대로 하세요. 네? 걔 인생은 걔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틀렸네. 이제 아빠 인생은 목사님 거. 아니 목사님 한 번도 아니고 말이야. 저번에는 오른쪽을 이렇게 만들어두고 지금 왼쪽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아버지는 왜 안 와요? 피해자를 만날 땐 보상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아빠 많이 해봐서 느낌 아니까. 가정교육에서 근데 무료 세차권? 찾아주시면 한 번에 왁스칠까지. 낮엔 차 있는 손님 위에, 밤엔 차 없는 손님 위에 열심히 사는 차차차 인생. 콜 하셨어요? 영어로 CALL. 전화 한 단 콜도 있지만 돈만 높게 불러주면 무조건 오케이란 뜻. 콜. 차 안에서의 편안한 업무를 위한 안락한 승차감. 좌회전에서 잠깐만 세워요. 원하는 곳에 하차와 승차를 밥 먹듯 해드리는 차차차 콜택시. 들렀다가 공항까지 가면 50 주겠소. 물론 돈만 많이 주시면 예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떨어졌다. 근데 너무 과한 게 불안한데? 도착했습니다 고객님. 안 그래도 과한 콜택시 영업에 결국 골로 가는 골택시 되게 생겼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되지 왜 도망을 가? 아유 자기도 생각해보니 그래서 제 발로 신고하러 온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것도 아들 친구 아빠가 형사로 있는 경찰서로. 애들 얘기할 시간이 없소이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벌써 CCTV 영상 수사 중인 거야? 와 이거 입도 못 대고 현장에서 그냥 잡히게 생겼네. 차종우 운전을 하다가 화려한 전과 기록 때문에 더없이 범인으로 몰리게 됐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인질극. 신고하러 왔다가 도망자 누명만 더 쓰게 된 아빠. 아들이 알면 큰일인데. 수영 잘하는 박태환급 좀비를 못 본 관계로다가 이제 한숨 돌리게 된 가족들. 하지만 아빠 체리는 어디론가 불려가는데. It wasn't a memo from Camp Humphreys in South Korea.
We haven't had contact with them since, but this could lead us to the origin. 사실 아빠의 전직은 나라를 위해 싸우던 특수요원. Places you and I both know Dr. Fossbach wouldn't last a night in. No. My guys will get you, and you assist the doctor pursuing your leads. My guys will get you out. 잠깐만, 뭐야? 지금 가족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특수임무 아니면 굳이 비싼 기름 넣어서 헬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지. 여튼 내 30년 넘게 한국에 살았지만 처녀귀신, 몽다귀신 말고 좀비 근원지란 얘긴 또 처음이네. 좀비 근원지를 찾으면 좀비를 막을 방법이 있는 거야? It had the word zombie in it. Do you know anything about it? But all of them were bitten. Trying to get this man handcuffed to the cot. Now our colonel said he was the first one. 얘기인즉 기지를 타령한 사병이 어디서 뭘 하다가 시체가 됐는데 그걸 확인하러 간 대령이 그만. Why do they move like a plague? Why is Israel? That's the man in Jerusalem you want to see. 한마디로 원인을 찾으려 말고 막을 방법을 알아보라는 거지. The Jerusalem Salvation Gates. 2 of 10 portals to the security perimeter into fortified Israel. 세상과 담을 쌓아서 정보가 느린 건지 소음 공격을 짜증나게 하면 좀비들은 단체 행동 들어간다는 거. It's too loud. It's too loud. 좀비들 넘어온다. 소음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추풍 낙엽처럼 무수수 넘어오는 데였으면 여기 왜 온 거래? 헬기 기름값 본전 생각하던 찰나 뭔가를 발견. 좀비들이 지금 사람 피해가는 거야? 이 밤톨만한 애를 설마 지들 같은 좀비로 착각한 건 아닐 테고. 이곳을 탈출하는 게 우선. 안전한 줄 알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에 무임승차한 아빠 제리.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다. 하지만 특수요원이라서 알아낸 건지 아니면 얻어 걸린 건지 좀비가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 드디어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은 제리. You gotta locate the closest medical research facility, a CDC, a WHO, something that makes vaccines. 아, 좀비가 피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건가? 효인 똑똑해. 어? 뭔가 불길한 징조 같은데. 언제 올라탄 건지 벌써 역할은 좀비들로 감염되어 가고. 이제 이 칸도 무사하지 못한 상황. 아빠 제리는 조용히 짐을 쌓아 벽을 만들려는데. 아이고 참. 네, 이럴 줄 알았어. 여행 가방은 짐 싸라고 만든 건지 담 싸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여튼 뭘 믿고 상공에서 헬기 폭파 사건을 일으키는 제리. 아하, 이번에도 안전벨트가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다시 런닝맨. 가져왔냐? 도망가면서 금덩이도 아니고 아들한테 핸드폰 갖다 달. 근데 이건 에펠탑? 지금 통화하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오시오. 그게 누명을 벗을 유일한 단서니까. 확실해? 흰색 헤드폰을 목에 걸고 있어. 아, 놈들이 노리는 건 핸드폰이었어. 저거 흰색 핸드폰이다. 뭐야 쟤? 아들의 경찰까지. 일단 놈들이 아들을 알아채지 못하게 도망가는데. 아유, 이거 아슬아슬해서 못 보겠다. 아유. 괜찮아. 영화의 법칙.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 일단 살기 위해 무작정 뛰는 남자 런닝맨. 하지만 그를 막는 게 있었으니 방탄유리. 그냥 이렇게 살짝 밀면 열리는데 어이구. 여튼 경찰을 따돌리고 그가 숨어 들어간 곳은 목사님 댁. 이 사진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풀만한 놈 없어요? 컴퓨터를 청와대를 뚫어가지고 나라 돈을 훔쳐먹던 놈인데 이놈이. 그런데 그때 낯선 이의 기척이 느껴지고. 경찰이요? 저 신분증 좀 봅시다. 신분증 달란 말에 발끈한 악당에게 당한 목사. 힘으로 당할 재간 없어 차로 밀어붙이고 일단 병원으로 향하는데. 정우야, 너 왜 달린 거야? 이 부자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목사. 이젠 아들 곁에 남은 가족은 아빠뿐. 차 좀 떴다고? 어디쯤이야? 핸드폰 하나 때문에 이를 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뭔가 구려. 전화기가 쓰레기통에? 설마 그냥 버린 건 아닐 테고. 에펠탑 사진 없네. 반가워, 양복쟁이들. 이제 스스로 누명을 벗을 증거를 모으기 위해 범인의 몽타주부터 찍어두는 센스.
아들이 또 왔어. 왜 왔어 또? 아들 때문에 작전 변경. 여기 빠져. 아들을 지켜내야 하는 아빠니까. 지금 어디야? 도망가라고. 런닝맨은 또 달립니다. 공중 폭파에 도동강이 나도 안전벨트 하나로 살아난 제리. 잠깐만, 그런데 그 여군이 없다? 이미 안전벨트 풀고 산책하고 왔지. 이제 슬슬 바이러스를 찾으러 가볼까? 가족들은 왜 떠나지? 비행기 폭파 후 연락 두절되자 이제 임무 끝났다고 매정하게 쫓아내는 거지.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 Sent to a refugee camp in Nova Scotia. I understand how you feel. Do you? I lost my son and wife in Rome. In your case, there is hope, at least. Sorry. 가족을 구해볼 희망으로 다시 힘내보는 제리. Deadly pathogen. I think because those people were sick. They're all stored in B-Wing. 그런데 필요한 병균이 있는 곳엔 이미 좀비들의 아지트가 돼 있는 상황. 그래도 해보자고 무장한 무기들이 야구방망이, 도끼.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소리 조심. 소리 조심. 눈에 띄어도 위험한 좀비와 시작한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술래. 그래서 안 보는 틈도 안 들키고 지나간다 했는데 이젠 2판 4판 무조건 비동 건물 향해 전력 질주 하는데 성공! 근데 이제 어떻게 탈출하냐고. 마지막 방법으로 자기 몸에 병원균을 주사하려나 본데 If he uses anything he took from that left case, he's dead anyway.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과연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헬기 기름값 날리며 세계 각국을 돌아 좀비들로부터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전직 특수요원 아빠의 스릴 넘치는 좀비 백신 찾아 산만리 월드워 Z였습니다. 오, 오랜만에 다정한데. 혹시 뭐 다른 조금이라도 날 좀 도와줄 착각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임마. 말투는 까칠해도 누명 쓰고 쫓기는 아빠를 돕고 싶은 아들. 그런 꼴로 주목받고 싶어? 아빠도 느낀 거지. 도망자. 그래서 커플로 움직이기 시작한 부자. 장도식 씨 맞죠? 그 최악에 찌든 이름 버린 지 아주 오래되었나이다. 목사님이 알려준 그 그냥 잡아쳐 죽여야 되는데, 그지? 핸드폰 해독해줄 사람. 이 사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곧 누명벗을 실마리를 찾은 거? 하도 쫓기다 보니 악당을 향한 안테나가 발동하면 영락없이. 왔다. 너 도망용 비상구이지? 뺏기면 죽는다. 부딪히면 무조건 도망가는 게 최상책. 더군다나 이젠 혼자가 아닌 아들의 안전까지 지켜야 하는 아빠의 임무. 여기까지만 해.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 그래. 아들을 손떼게 하려는 거구나. 하지만 아들은 따로 증거 찾기에 나서는데 CCTV다. 보안벨이 울려도 보안 요원 오기 전에 증거 복사 완료. 야, 경찰서로 가면 되겠네. 얜 국정원으로 갔어. 도와주실 거죠? 이 미국 전투기 기밀 영상을 서로 갖겠다고 콜소님도 살해한 거네? 누가? 미국도 프랑스도 아니고 기밀을 알고 전투 영상을 없애야 되는 나머지 한쪽은 국정원. 이 사람이 콜택시 손님과 목사를 살해한 바로 그 악당? 를 찾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속았어. 아들 속았어. 나는 거 가져갈 테니까 얘는 풀어줘. 자신의 누명을 벗기보다 아들부터 무사히 구해내기로 결심한 아빠. 얘네가 이대로 안전하게 풀어줄까? 됐어. 다음 정거장에서 마무리해. 진짜 나빴어. 버스에서 내리면 오른쪽으로 무조건 뛰어. 지금껏 혼자 살기 위해 뛰던 아빠가 이젠 아들을 위해 뛰기 시작했다는 부정의 과시 액션물. 내가 아버지를 살린 거야. 런닝맨이었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야, 니네 집에 도대체 누가 비일하는 거냐? 대박. 대박 소리가 절로 나오는 조합. 하지원, 강예원, 손가인의 고창석, 주상우까지. 전날 레몬 소주 그냥 술 냄새가 엄청 났던 기억. 거침없는 폭로 열정과 빵
빵빵 터지는 5배우들의 입담 대결 기대하세요. 할리우드에 미녀 삼총사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조선 미녀 삼총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한 용기를 찾아주십시오. 서양의 미녀 삼총사도 울고 가게 만든 조선의 미녀 셋이 있었으니 미모와 무공을 두루 갖춘 리더 진호. 돈 되는 일이라면 버선발로 달려오는 홍단.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가비. 그들의 손에 조선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할리우드의 미녀 삼총사와 차별성이 있다. 저희가 조금 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죠. 얘기 좀 해. 일단 헐리우드 미녀들보다 우리 한국 미녀들이 더 예쁘다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훨씬 더 화려하면서도 또 시대를 넘나드는 또 현대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믿거나 말거나 깡 인형 된 것 같아. 깡통 로봇은 기본이요. 상남자 변장도 모자라 말 그대로 온몸 던진 여령까지. 미녀 삼총사의 3단 변신, 이보다 화려할 순 없는데요. 하나의 이제 저희가 어떤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저희 팀이 이제 변장을 한 거죠. 흑인으로 변장 하시고 약간 쿠바 사람 같기도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한국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국적인 외모. 왜 이렇게 생겼지? 거기에 세 배우의 매력 대결도 빼놓으면 섭하죠. 조선미녀 이총사 그냥 여자. 네가 제일 미녀야. 네가 제일 미녀야. 참가번호 1번 하지원. 요요 액션으로 관객의 마음을 쭉 끌어당기고, 참가번호 2번 강혜원. 2% 부족한 허당 액션으로 코믹 점수 만점 획득. 마지막 시크한 매력의 송가인까지. 미녀 삼총사의 매력 대결 막상 막하네요. 촬영장에서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으셨나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방에 맛있는 거를 다 먹은 것 같아요. 매일 감독님이 사주셨어요. 감독님이 그렇게 쏘셨어요? 그건 제작비였던 것 같은데. 감독님 눈물 닦으세요. 뚝. 술을 마시는데요. 지원 언니가 레몬을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주에 레몬을 짜서. 진짜예요? 네. 다음날 피부가 더 반짝반짝해요. 저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전날 레몬 소주를 일부러 술을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한 잔. 저 그게 바로 하지원 씨의 피부 비결. 괜찮아요. 하지원 씨 미모의 비결이 드디어 밝혀졌네요. 그런데 제가 키스신도 있다고 들었어요. 송세벽 선배님이랑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전에 술을 너무 드셔서 그냥 술 냄새가 엄청 났던 기억. 기발을 한대요. 혹시 송세벽 씨도 레몬 소주 매니아? 영화 되게 재밌겠다. 못 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얘기 듣고 있으니까 진짜 재밌겠다. 저는 오빠랑 같이 없으셔서 참 아쉬웠어요. 난 솔직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다른 영화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화기애애한 촬영장에서 혼자 노는 한 남자. 외롭다 외로워. 저희가 특별한 책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화가족타에서 준비한 신년맞이 운세 상담. 질문을 하고 책을 펼치면 해답이 보입니다. 본인에 관련된 거? 결혼을 할 수 있냐 이거 물어봐요. 내 평생에? 네. 내년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2014년 저의 연애 운은 어떻게 될지. 과연 해결의 책의 답변은? 당신이 조금 더 나이 든 후라면. 신통방통하죠? 뭐야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면서 신기한 책이네요 이거. 우리 조선미녀 삼총사 영화가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 날까요? 확실해 보인다. 와, 보면 볼수록 용하네요. 야, 이 책 진짜 신기하다. 닭살 돋았어요 지금 어떡해요? 연애 물어볼 걸 그랬나 봐. 연애하면 확실해 보인다 이거. 다음에 꼭 해보세요. 찍으면서 꿈이 있다면 시리즈물을 찍는 게 꿈이었거든요. 조선미녀 삼총사 시리즈물을 제가 계속 찍을 수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야, 잘 되면 이탄 가지 않겠어? 하지만 해결의 책은 냉정합니다. 보장은 없다. 왜 그런 말 해요? 이거는 시리즈물을 계약하더라도
내가 계속 캐스팅될 보장은 없다는 거죠. 저희 책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개혁 기간 꼭 지켜주셔야 돼요. 2014년에 조선미녀 삼총사 보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영화가 좋다. 파이팅! 5 배우들과의 유쾌한 인터뷰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가슴이 타들어가는 복수심에 몸서리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온몸으로 울분을 토해내며 복수의 모든 것을 내건 그녀에게 대체 놈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뜯어줄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정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외동딸,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말은 바로 은하의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덮친 끔찍한 불행. 느닷없는 괴한의 습격에 단란한 가족의 행복은 천천히 짓밟히고 맙니다. 무지막지한 폭행 속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그녀. 보호나라는 여자 환자로 RH 네거티브 O형, 약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반응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참 현주야. 사실 의사에게는 투병 중인 딸이 있었고 우연히도 은하와 똑같은 희귀 혈액형이었던 거죠. 현주야 괜찮아? 간호사!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바람은 삐뚤어진 부정이 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려 합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되돌아온 그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한 여자. 그녀에게 남은 건 범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뿐인데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RH-O형이라는 희귀한 혈액형. 영화는 이제 그녀의 희귀한 혈액형으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년 후 여전히 그녀는 그날의 악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돼 복수만을 꿈꾸는데요. 단서라고는 범인이 가져간 남편의 라이터 하나뿐. 녀석의 그림자라도 잡아볼까 싶어 라이터 수집가 행세를 하며 낚싯글을 올리던 그때 드디어 범인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소중한 기회. 하지만 홀로 맞서기엔 역부족. 결국 자신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당신이 나하고 거래를 해? 명단이 필요합니다. 따님처럼 저와 같은 혈액형과 조직을 가진 분들, 그분들 중 장기 이식이 절실한 분들의 명단. 이 계획에는 저를 포함해 모두 5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엄마의 신장 이식 수술이 간절한 흥신소 직원 정아. 범인의 위치 추적을 담당하고요. 내가 엄마 살릴 거야. 두 번째는 안구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열쇠 수리공 남철. 범인의 집에 침입하는 역할이죠. 세 번째, 아내의 간 이식 수술이 간절한 건달 출신 배호. 체포 담당입니다. 마지막 4번째, 모든 진행과 절차를 책임질 한 사람. 의사라야 되겠죠. 그 의사한테는 뭘 줄 건데? 따님의 생명입니다. 끝으로 복수 설계자 은하까지 장기 이식을 미끼로 응징을 위한 더5가 결성됩니다. 내가 할 그 한 가지란 게 뭐죠? 그런데 왜 하필 5명인 걸까요? 넷도 6도 아닌 5명. 혹시 특별한 의미라도? 경찰 지휘를 통해서 보니까 점조직의 최소 단계가 5단계를 거치더라고요. 한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전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가장 최소한의 인원들을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한편 IP 주소 추적으로 점점 포위망을 좁혀나가는 조력자들. 받아 적어요. 이름 박경수, 주소 강남구 청담동. 곧이어 녀석의 은신처를 알아내는데 성공하고 범인임을 나타내는 결정적 단서까지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어이, 박경수 씨.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필사적으로 도주하기 시작한 녀석.
금방이라도 난투가 벌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순간. 또 좋네 이거. 그날 이후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잔혹한 살인마가 우리 약속은 지킵시다. 무방비 상태가 되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처절한 응징뿐. 내 다음 달까지 갚는다고 했잖아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엉뚱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랑 장난치나 진짜. 계획은 보류입니다. 이런. 복수는 실패로 끝나고 말죠. 지금 뭐 내 잘못된 건 거 맞지? 얼른 풀어. 아이 깜짝이야. 지난주 토요일인가 손님 차를 파킹해 주는데 그때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디야? 청담동 카페인데요. 그 카페 애플에 CCTV 자료가 필요해요. 당신이 말만 툭 뱉으면 저절로 뭐가 딱딱 생기는 줄 알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삐걱거리는 더 파이브. 결국 은하는 처참했던 그날의 기억을 고백하며 도움을 갈구합니다. 그곳이 바로 제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가족들을 살릴 기회가 남아있지만 전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각자의 욕망 때문에 모였지만 이젠 연대감으로 묶인 멤버들. 다시금 살인마를 뒤쫓는데 박차를 가하고 드디어 녀석의 신상 확보에 성공합니다. 끝을 향해 내달리는 은하의 복수극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마저 느껴지는데 잠깐 한 가지 흥미로운 장치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도미노. 도미노는 일반 소시민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불완전하고 모두가 뭉쳐야만 그림이 완성되는.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의 약자들이 서로를 도와 완벽한 복수극을 만든다는 감독의 의도였죠. 한편 CCTV를 단서로 찾아간 녀석의 집에서 갑작스런 일격을 당한 남철. 전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네, 선생님. 숨소리만 듣고도 범인임을 직감한 은하.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녀석에 대한 응징을 준비하지만 잔혹한 살인마는 이번엔 은하와 4명의 조력자들까지 위협하려 듭니다. 목숨을 건 처절한 복수극. 복수를 위한 팀 더 파이브의 아슬아슬한 안갚음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Let's talk business. 사랑이란 감정을 삭제한 고독한 킬러 레온과 가족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12살 소녀 마틸다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 이야기. Is life always this hard? Just when you're a kid. Always like this. 음악으로 추억되는 영화 레옹입니다. 냉혹한 세상 속 도피처의 고요함은 그에겐 유일한 숨통. I like these calm little moments before the storm. 서슬퍼런 폭풍의 기운은 세상을 다시 경계하게 하는데요. 부패한 마약 경찰 스탠스에 의해 몰살된 마틸다의 가족. 그 사이 돌아온 마틸다는 고통을 삼켜내며 레옹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레옹과 처음으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마틸다. 그 둘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죠. What's your name? Matilda. 여느 사람들에겐 공포의 존재인 킬러의 삶이 마틸다에겐 하나의 기회로 다가오고 절체절명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I work for you. And in exchange, you teach me how to clean. No, it's not a deal. 난생 처음 사랑이란 감정을 쏟았던 남동생을 잃고 그녀에게 남은 건 복수 아니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기록. 세상에 상처받은 마틸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레옹은 그녀의 복수를 돕기로 하고 사람의 그림자도 경계했던 그가 마틸다의 그림자가 되어가는데 화분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가 생긴 거죠. Let's play a game.
킬러에게 살인 청부가 아닌 게임 요청이라니. Like a virgin. 그늘지고 불안한 낯빛 대신 장난기 가득한 12살 소녀의 얼굴은 관심의 표현이란 걸 알까요? I'm singing in the rain. Gene Kelly? Your turn now. 아무리 냉혈한 킬러라 해도 애정의 온기에 냉혹함을 잃어가는 레옹. 그렇게 둘 사이엔 영역 없는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Leon, I think I'm kind of falling in love with you. 그의 인생에서의 낯선 사랑 고백. It's the first time for me, you know. 사랑하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레옹. 그가 선택한 사랑의 선물은 마틸다가 꿈꿔왔던 복수. If anything happens to me, I'd like you to give her my money. 사랑을 줄 줄 몰랐던 그가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소녀를 향해 목숨 건 사랑을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어 사는 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삶. 사랑 때문에 살고 싶어지는 인생입니다. I don't want to lose you. You're not gonna lose me, Matilda. You've given me a tasteful life. I wanna be.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